16년 2회 전력공학 가봅니다. 21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의 선간거리 각각 주어졌을 때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가 얼마냐. 이건 기하 평균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곱했으면 세 제곱근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네 개를 하라, A, B, C, D 이 네 개의 기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네 개를 곱한 뒤에 네 제곱근을 해주는 것이 기하 평균입니다. 여기에서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 이렇게 세 개 값이 주어지면 세 개를 곱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세 제곱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센티미터니까 0.5, 0.6, 0.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해 보면 0.594 정도가 나오네요. 이것을 센티미터로 이제 바꿔주니까 여기에서는 59.4라고 해야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22번 송전계통에서 자동 재폐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재폐로라고 하는 것은 열렸다 닫혔다를 자동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순간적인 고장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향상이 되죠. 그리고 공급 지장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점,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가 단순화될까요? 그러지 않죠. 얘는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면서 판단하고 하는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3번 단순화는 옳지 않죠. 고장상의 고속도 차단, 고속도 재투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3번이 답이죠. 23번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의 사용 목적 그랬는데요. 자, 흡출관은 반동수차에서 쓰는 거죠. 상대적으로 충동수차보다 이 반동수차는 낙차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높이를 갖는 흡출관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얘기죠. 반동수차의 러너에 이런 방수로까지 접속관을 의미하고요.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고, 이런 충동수차, 펠턴 수차에는 없는 점이죠. 반동수차에 있고 낙차를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사용하는 목적, 유효 낙차를 늘리는 거죠. 유효 낙차. 2번이 답입니다. 24번 초고압용 차단기에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이 차단기에서는 개폐 서지가 많죠. 거기에다가 저항을 둠으로써 이 저항 자체에서 일종의 전압 강화, 즉 이상 전압을 강화시켜서 억제하는 그런 이유로 이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25번 송전단 전압이죠.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 전압이 R로 표현하죠. 62였던 송전 중이었던 선로에서 부하가 급격히 감소해서 수전단 전압이 좀 올라갔네요. 이렇게 되었다. 이때 전압 강화율은 얼마가 되는가? 자, 전압 강화율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수전단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죠. 그러니까 수전단 전압이 분모에 와야 되고요.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였던 것이 수전단 전압이 얘가 되었을 때의 전압 강화율이니까, 즉 송전단 전압을 예로 보고 수전단 전압을 예로 보면서 수전단 전압분의, 그렇죠, 얘가 63.5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전압 강화는 그러면 송전단 전압 66-62 다 킬로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곱하기 100을 하면 지금까지 요거 해놓고서 여기에서 62라고 했는데 여기도 63.5를 해야죠. 여기도 63.5가 맞습니다. 송전단 전압을 예로 하고 수전단 전압이 예였을 때의 전압 강화니까 여기 조심해야죠. 수전단 전압, 여기 수전단 전압 같은 값 63.5가 와야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3.94%가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답이죠. 26번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장치가 아닌 거. 자,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장치, 이 뇌에 대한 방호 장치죠. 피렉이고요. 가공지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지 흡수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단기와 이런 뭐 전동기 사이에 그 차단기의 개폐 서지, 이런 이상 전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서지 흡수기죠. 하지만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우리 충전 전하를 방전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지,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목적은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 154kV 송전선로의 전압을 345kV로 승합하고 같은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했을 때 송전 전력은 승합 전의 몇 배가 되는가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손실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손실률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P에 관해서 풀어보면 여기 분모로 내려가고요. 분자로 올라가면서 결국 이때의 송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다른 것들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정하니까요. 이것들은 변치 않죠. 여기 V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서 지금 보시면 이거에서 요걸로 지금 승합을 했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한다. 뭡니까? 나중값이 비례할 때는 분자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있는 값이 분모로 오게 됩니다. 그것에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 처음의 전력에 나중의 전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OP, 그래서 승합 전의 전력의 5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154, 154죠. 154분의 345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8번 초고압 송전선로에 단도체 대신에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자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자 그때의 효과 한번 봅시다. 가공 송전선로에서 한 상당 연결된 도체 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복도체, 또 더 그 이상 쓰는 걸 뭐 다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안정도 증가하고요. 그만큼 코로나 발생이 억제됩니다.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는 것은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코로나 임계,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발생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L은 20% 정도 감소하고요. 이때 여러 개의 선을 두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정전 용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로의 송전 용량 당연히 여러 회선, 여러 도체를 쓰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고요. 또 C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C로 인한 페란티 효과,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흡입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설치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이런 점들이 주로 장점들, 단점들, 특징이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맞죠.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표면의 전위 경도를 저감시키고 전선의 코로나 임계 전압을 여기가 틀렸네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갑니다. 저감시키면 더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평행 2회선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죠. 지금 이것은 둘을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A는 이건 전압이득, 얘는 임피던스, 얘는 어드미턴스, 그리고 얘는 전류이득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성분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는 것은 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그러면 2배 증가하겠죠. C는 2배로 증가하고 여기 A라든가 D에 해당되는 이 정수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B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물었는데요. 얘는 2분의 1B가 되는 거죠. 2분의 1B 3번이 됩니다. 즉 이 하나 값에 대해서 전체의 B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의 2분의 1이 된다. 그런 의미죠. 3번입니다. 30번 송전계통에서 한 선의 지락 시에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 자, 유도장애가 가장 적다. 이것은 영상전류, 즉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방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지락전류가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이 뭡니까?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정리해보면 지락 전류가 최소가 돼서 단점이죠. 이건 고장 검출이 어려운 점이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호계정기 동작이 불확실하고, 장점은 통신선 유도 장애가 대신 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발생 중에서도 공급 전력이 가능, 즉 과도한 정도가 좋은 편이고요. 단선 고상 시에 이상 전압이 그때는 최대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공진에 의해서 이런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키는 방식, 유도 장애도 가장 적습니다. 4번이 되는 거죠. 31번 송전 전압이 154kV 2회선 선로가 있다. 선로의 길이가 240km고요. 선로의 자동 정전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로 per km. 또 이것을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충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발전기를 이용해야 되는가 그랬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3상 회선 이렇게 있을 때 대지와 이렇게 정전 용량이 있겠죠. 정전 각각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발전기를 두어서 지금 여기에 공급하고 있을 때 자기 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3상의 충전 용량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작게 되면 얘가 요거에 충전에 관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자기 여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3상 충전 용량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점이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충전하기 위한 그런 발전기 용량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3상의 충전 용량을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상의 충전 용량은 우리가 이 전압을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이 전류는 이 전압을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3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3배를 해준 것이 이 3상의 충전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메가 올라가서요 3오메가 C가 되고 여기는 2제곱이 되죠. 2제곱. 그리고 이때 여기 용량 자체 정전 용량이 우리가 미터당으로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최종 전체 용량은 거리 L을 곱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때 E는 요건 대지 전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간 전압이 주어지면 대지 전압은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대입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3상의 충전 용량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써보면 방금 그거에 의해서 3 오메가 C 2에 여기가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킬로미터당 정전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최종 거리까지 곱해줘야 전체 충전 용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자,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의 F가 지금 60Hz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0.02 마이크로네요. 0.02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얘가 킬로미터당인데 그때 그 거리 240 이 L에 해당되는 240을 곱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계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송전 전압 얘는 성간 전압입니다. 그래서 대지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154 10의 세제곱을 얼마?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여기 2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제곱을 해준 것인데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또 2회선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2회선이면 이게 하나 이쪽에 더 이렇게 3상에 우리가 송전선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에 이 문제에서는 이 값에 지금 곱하기 얼마? 2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2회선이어서 2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또 2배를 해서 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85.83 곱하기 여기 메가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6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은 이제 대략 86메가 볼트 암페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2번 방향성을 갖지 않는 계전기 그랬는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선 이렇게 뭐 2회선 이렇게 있거나 했을 때 어느 회선인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공급 측인지 아니면 수용가 측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계전기를 의미하죠.
과전류, 과전압 이런 계정기는 방향성을 갖지 않고요. 이런 데는 이제 이름이 들어있죠. 선택지락 계정기라든가 비율 차동 계정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해서 그런 비율에 의한 차동 계정기는 방향성을 1차냐 2차냐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뭐 전압, 전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종합적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성을 갖는 계정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과전류 계정기가 방향성을 갖지 않는 계정기죠. 34번 투투나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물었는데요. 3상 4선식 그러면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중성선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중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점을 우리가 접지하는데 대지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접지한다는 얘기죠. 다중접지한다는 얘기는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접지란 그런 계통을 의미하는데요. 자,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일선 지락사고 시 한 상당 단락전류에 해당되는 큰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접지한 계통이고요. 더군다나 이 다중접지기 때문에 어떤 저항값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각 선에 저항이 있더라도 병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때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값이 맞고요. 전원의 중성점과 주상변압기 1, 2차를 공통의 중성선으로 연결해서 접지한다. 그렇죠? 중성점과 변압기 1차, 2차를 공통의 중성선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이고요. 각 쌍에 접속된 부하가 불평형일 때에도 불완전 1지락 고장의 검출 강도가 상당히 예민하다. 즉 얘가 불평형이면 이제 사실상 전류가 세 개의 상이 다르게 흐른다 그런 얘기죠. 그런 데서 어떤 부분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 즉 요곳에 지락이 발생하면 이곳에서 지락이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다중 접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어느 부분인지까지 검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 일선 지락 고상의 검출 강도가 예민하다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고저압 혼촉 시에 중성선의 막대한 전위 상승을 일으켜서 수용관에 이렇게 우염을 초래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이 틀린 겁니다. 34번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죠. 모선에 전압이 강화됐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로 전압 보상기죠.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승합기로 저하된 전압을 보상하는 것 이것은 단권 변압기로 하게 되는 거죠. 승합기를 써서 저하된 전압을 보상하는 것은 단권 변압기 선로의 전압 강화 보상기가 아니고요. 또 블러 리액터로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 아니죠. 자,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를 설명한 거고요. 또 직렬 콘덴서로 선로의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것 역시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35번 송전선로의 현수 애자련의 옆면 썸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자 썸납과 가장 관계가 먼 것 그러면 여기선 댐퍼죠. 댐퍼는 진동을 방지하는 겁니다. 진동. 그래서 일단 1번이고요. 접지 저항이라든가 애자련의 개수 이런 것들은 썸낙과 관련이 있죠. 썸낙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썸낙에 의해서 애자련이 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것도 있다고 봐야죠. 진동이 가장 관계가 먼 것이다. 진동을 방지하는 거죠.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겁니다. 1번이죠. 36번 각 전력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물었죠. 계통에 우리가 연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운전 연계하면 규모가 증대되고 계통의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설비 용량이 절감이 되고 신뢰도 증가하고요. 또 전압, 주파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는 거죠. 단점은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우리가 파급이라고 하죠. 파급 확대가 우려가 되고요. 또 단락전류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증대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락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해서 전자 유도장애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 단점이죠. 자, 장점을 물었으니까요. 경제적인 급전, 이런 설비 용량이 절감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주파수의 변화가 작아진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랬죠? 맞고요. 또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다, 그 영향의 범위가 작다 그러지 않죠. 고장도 많아지고 어떤 곳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파급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작아진다. 틀렸죠. 4번이 답이네요. 37번 유효 낙차 주어졌고요. 최대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파세크.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수차 발전기 합성 효율을 85%라고 했는데 이거 뭐 공식이 있죠. 최대 출력 나타내는 값 9.8 QH에 거기에 효율 에타까지 곱해주는데 뭐 수차 발전기 효율이 각각에 주어지면 각각의 효율을 이렇게 해주지만 전체 합성 효율 주어진다 그러면 이 값을 0.85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9.8에다가 곱하기 Q가 20, H가 100m네요. 그리고 합성 효율이 0. 그러면 85를 얘 대신에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16,66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8 QH 에타 9.8 QH 에타. 38번 삼상 3선식 송전솔로에서 연가의 효과가 아닌 거. 자, 연가 뭡니까? 솔로의 길이를 300의 정수계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거는 뭐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가고 다시 두 번째로 내려오고 세 번째는 첫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로 내려와서 그렇죠? 세 번째로 내려가고 이렇게 서로 평형하게 그렇죠? 공평하게 전선을 적당한 구간마다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평형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연가 잘 아시죠? 그래서 연가의 효과로는 직렬 공진도 방지가 되고요. 유도장애, 선로정수의 평형 이런 효과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작용 정전 용량 감소는 아니죠. 1번이 답입니다. 39번 각 수용가의 수용 설비 용량이 50, 180, 60이고요. 또 이렇게 있네요. 그때 각각의 또 수용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그럴 때 부하의 부동률이라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써야 되겠네요. 또 평균 역률도 80% 주어졌고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수용 전력을 우리가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 용량 자체에다가 수용률이 주어지면 그때 용량에다가 수용률 0.6, 그 다음에 100일 때에는 0.6이네요. 100에다가 수용률 곱한 값 0.6, 80에 0.5, 여기도 60에 0.5죠. 60에 0.5, 그리고 플러스 150에 0.4 이렇게 고려한 것이 이제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이런 수용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부동률, 역률 주어지면 다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이렇게 곱한 값으로 써주는 것이 이제 변압기의 우리가 용량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2kVA가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한 것들을 다 합하고요. 거기에 부동률, 역률이 주어지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번이죠. 4번. 40번 그림과 같은 주상변압기 2차 측을 지금 접지를 했죠. 이 접지 공사의 목적은 그랬는데 이것은 1, 2차가 혼촉이 됐을 경우 여기에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차 측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 4번을 답으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1, 2차 혼촉에 의한 2차 측의 전압 상승 억제를 위해서 여기 2차 측에 접지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